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철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 계절에 따라서 자주 많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죠. 여름에는 설사병들이 많습니다. 또 가을에는 뭐 감기나 또 이렇게 뭐 뇌염이라든지 라임병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 감기와 독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봄철에는 이제 제일 많은 병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이 알레르기 병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알레르기도 이제 피부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 알레르기가 있고 눈으로 오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기관지로도 갈 수 있고 전신에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봄철 알레르기는 주로 이 비염이 많습니다. 우선 코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봄철이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아이들이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나고 이제 코가 자꾸 막히고 코가 자꾸 가려워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문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혹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의사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와 또 연결된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코하고 눈하고는 바로 이웃사촌이에요. 그래서 실제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이 흘러서 이 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 증세가 금방 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코 알레르기가 눈 알레르기로도 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빨갛게 되고 눈이 가렵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결막염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균성인지 알레르기성인지 이제 그것은 의사들과 상담을 해서 진찰을 한 다음에 특별히 이제 고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이것이 보통은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으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대개 그런 증세가 없이 가려움증이 많으면 대개시 이것이 알레르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눈이 흰자위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결막이 이데마가 오게 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눈 바로 밑에 여기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피부가 변하는 이런 것을 알레르직 샤이너라고 합니다. 이 샤이너는 보통 여자들이 화장하면서 이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짙은 어두운 색깔을 칠하죠. 뭐 그렇게 하면 더 여자가 더 섹시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눈 주위가 이렇게 약간 검게 알레르직 샤이너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하고 또 연결된 것이 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스타켄 튜브라는 구시관이 있는데 이것이 귀하고 이 코하고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코가 자꾸 막히면 귀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귀는 그 공기를 유스타켄 튜브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그 코가 자꾸 막히니까 이제 이 귀에 생기는 이 분비물이 코로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그 부위가 거기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랫동안 막히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막이 팽팽하게 되고 고막이 튀어나오게 되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고막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는 이 삼출성 물이 차 있다가 나중에는 세균성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기간 되면 결국 청력 이상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막이 파열되면 안에서 물이 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이제 이 짙은 고름이 나오면 이것은 보통 세균성 중이염으로 고막이 파열된 것이고요. 그것이 그냥 약간 연한 그런 물 같은 것이 나왔다면 이것은 알레르기성 삼출성 중이염인데 그것이 고막이 파열돼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하고 연결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너스인데요. 뼈 속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할 때 노래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공명상자인데요. 그것이 공기로 차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도 알러지로 물이 차 있고 이렇게 되면 늘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목 뒤로 이렇게 점액이 넘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또 오래되면 세균성 축농증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 알러지가 나중에는 이 가슴으로 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기관지가 이게 좁아져서 기관지 천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숨소리가 위증이 나게 됩니다. 숨소리가 내 쉴 때 숨소리가 이런 숨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 숨소리가 나면 천식이거나 아니면 모세기관지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은 COPD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어린 아이들은 대개 이 알레르기성 또는 천식, 기관지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맥박도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아이가 창백해지죠. 그래서 피부가 보통 이렇게 붉게 좋은 혈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창백하거나 또는 파란색으로 변하면 이것은 아주 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알레르기냐 감기냐 이것이 헷갈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식인지 폐렴인지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면서 가려움증이 많으면 대개는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면 대개는 바이러스나 세균성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침도 보통 기침에다가 가래 생기는 것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숨이 가쁘고 이런 경우는 대개는 천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천식인 줄 알았는데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열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면 이 천식이 나중에 폐렴으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 천식은 보통 이제 기관지가 좁아져서 안에 분비물이 쌓이는 건데 이것이 세균성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폐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 알러지로는 뭐 피검사가 대개는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이것이 CBC와 거기에 이제 보통 백혈구 중에 에오시노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증가되면 이것은 알러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트로트 컬처도 해야 되고요. 가슴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요즘은 펄스 옥시메트리를 그래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이 혈중 산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이 천식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많이 이제 하기를 보통 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요. 이 알레르기 테스트가 피검사로 하는 것이 있고 이 피검사로는 보통 음식이나 음식 알레르기나 호흡 알레르기 이것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검사로 또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음식 알레르기는 수많은 그 음식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그런 것을 일기를 적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알레르기를 특별히 검사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가 보통 이제 4월 초에 보통 시작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베나디릴 같은 걸 쓸 수 있고 아타락스라든지 클로르펜이라면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약들은 다 잠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쓰게 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립지 않는 그런 약들이 알레르기 약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것인데 클레리틴 또는 클레리넥스, 절텍, 자이잘, 알레그라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장기적으로 그런 약들은 대개 매일 약을 먹어줘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알러지를 미리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코 분무제를 쓰는 것입니다. 네이저넥스라든지 플로네이저 또는 리너코르트, 네이저코르트, 파타네이저, 큐네이잘 이런 약들이 코에 뿌리는 건데 이런 것을 4월 초에 증세가 없더라도 알러지 증세가 없더라도 작년에 알러지 증세에 있었던 사람은 아예 4월 1일 되면 미리 코에 약을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코약 먹는 약 또는 눈약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가려울 때는 이제 바이진 A나 자리틀, 파타놀, 파타데이 또는 옵티크롬, 알로마이드, 아큘라, 리버스틴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정 안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스테로이드도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가 있고 주사약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대개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순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 안전하게 대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알러지가 심해졌을 때는 이 에피펜 주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알러지를 이머전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러지는 왜 생기느냐 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생깁니다. 자기 방어가 너무 과잉해서 이 보호 메커니즘이 지나쳐서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이런 대인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도 이 대인 알러지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다 서로 사랑과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알러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의 또는 육신의 귀한 건강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